강이병의 손에 들린 수류탄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안전핀을 뽑아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늙은 소대장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미끼가 되어 쓰러져 있습니다. 이제 그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1968년 베트남의 앙케패스 인근 정글은 그야말로 끓어오르는 찜통이었습니다. 습도가 90%를 육박하는 이곳의 공기는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끈적하고 뜨거운 물기를 밀어넣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방울이 철모 턱끈을 타고 뚝뚝 떨어져 군복을 검게 적셨고 피부는 땀띠와 습진으로 짓물러 따가웠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거대한 녹색의 감옥이자 한 발자국만 잘못 디뎌도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숨막히는 정글 한복판에서 벌어진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당시 수색중대를 이끌던 최 상사는 나이가 50이 넘은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보통 그 나이면 후방에서 보급품이나 관리하며 편안하게 군 생활을 마무리할 법도 한데 최 상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6.25 전쟁 때부터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살아남은 전설적인 존재였고 그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 하나하나는 그가 넘어온 사선의 개수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에는 흐릿해 보였지만 작전 지역에만 들어서면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금류처럼 서늘하게 빛나곤 했습니다. 최 상사는 M16 소총을 자신의 팔다리처럼 다뤘습니다. 놀이쇠 뭉치가 후퇴하고 전진하며 탄약을 약실에 밀어넣는 그 미세한 금속 마찰음만으로도 총기의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최 상사의 소대에 며칠 전 골치 아픈 신병 하나가 전입을 왔습니다. 이름은 강이병. 입대 전 뒷골목에서 주먹개나 쓴다며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녔다는 21살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강이병은 훈련소에서 배운 제식이나 전술 따위는 실전에서 쓸모없다고 믿는 치기 어린 양아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덩치와 싸움 실력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게 없었죠. 강이병의 눈에 50살이 넘어 머리가 희끗희끗한 최 상사는 그저 힘없고 답답한 늙은이로만 보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전입신고를 마친 직후였습니다. 강이병은 소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짝다리를 짚고 건들거렸습니다. 그는 최 상사가 건네는 주의사항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최 상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강이병은 자신이 사회에서 얼마나 거친 녀석들을 상대했는지 떠벌리며 은근히 최 상사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보급품 정리를 지시하는 최 상사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가는 하극상을 저질렀습니다. 그 순간 막사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이병은 자신의 어깨가 닿는 순간 늙은 최 상사가 휘청거리며 당황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강이병의 단단한 어깨가 최 상사의 몸에 부딪힌 순간 그는 마치 거대한 바위에 몸을 던진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 상사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흙바닥에 뿌리를 박은 고목처럼 단 1mm도 밀려나지 않은 것입니다. 최 상사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이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번개 같은 속도로 강이병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악력이 강이병의 신경을 타고 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야전 삽과 소총을 놓지 않았던 실전 근육이 만들어낸 무시무시한 압력이었습니다. 최 상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이병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손목을 살짝 비틀었을 뿐입니다. 강이병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제압은 순식간이었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옥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강이병은 그날의 굴욕을 반성하기는커녕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최 상사가 그저 운이 좋았거나 요령을 피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전에 투입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강이병은 최 상사의 지시를 사사건건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소대는 정글의 깊은 곳 19포인트 지점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대열의 선두에는 1000병이 섰고 최 상사는 대열의 중간에서 전체를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강 이병은 바로 최 상사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최 상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숲이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시끄럽게 울어대야 할 열대림의 새들과 벌레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기이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최 상사는 즉시 주먹을 들어 소대원들에게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아래로 눌러 낮은 자세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소대원들은 수신호를 보자마자 훈련받은 대로 소리 없이 무릎을 굽히며 주변의 은폐물을 찾아 몸을 숨겼습니다. 오직 한 사람 강 이병만 빼고 말입니다. 강 이병은 최 상사의 수신호를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그는 이 늙은 소대장이 또 겁을 집어먹고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했습니다. 강 이병은 오히려 보란듯이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군화가 바닥에 떨어진 마른 나뭇가지를 밟았습니다. 정적을 깨는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숲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 상사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최 상사의 예리한 청각이 숲의 저편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금속성 파열음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잘 닦인 소총의 안전장치가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최 상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그가 바닥을 박차고 강 이병 쪽으로 쇄도하는 것과 동시에 전방 50m 앞 덤불 속에서 시뻘건 불꽃이 튀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AK-47 소총탄이 공기를 찢으며 날아왔습니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온 가스는 주변의 나뭇잎을 흔들었고 초속 710m로 회전하며 날아온 7.62mm 탄환들이 강 이병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 주변의 나무 기둥들을 사정없이 물어뜯었습니다. 나무 껍질이 사방으로 튀고 찢겨나간 나뭇잎들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강 이병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흙먼지가 튀어오르고 귓가를 스치는 총탄의 바람소리가 들리자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멍하니 서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죽음의 비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그의 발목을 거칠게 낚아채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최 상사였습니다. 최 상사는 강 이병을 자신의 등 뒤로 밀쳐내며 굵은 나무뿌리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M16 소총의 개머리판을 어깨에 견착하고 사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최 상사의 눈빛은 더 이상 동네 아저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입만 뻐끔거리는 강 이병을 향해 짧고 굵게 소리치며 응사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적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전방 11시 방향, 2시 방향, 그리고 3시 방향의 숲속에서 일제히 총구 화염이 번쩍였습니다. 매복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월맹 정규군의 매복 작전이었습니다. 아군의 위치는 완전히 노출되었고 적들은 우리를 포위망 안으로 몰아넣기 위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위 뒤에 숨은 최 상사의 헬멧 위로 총탄이 스치고 지나가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챙하는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철모의 도색이 벗겨져 나갔습니다. 조금만 고개를 들었다면 그대로 머리를 관통당했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흙냄새와 화약냄새, 그리고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최 상사는 침착하게 호흡을 골랐습니다. 그는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20발 들이 탄창 하나가 장전되어 있었고 탄입대에는 예비 탄창 6개가 더 있었습니다. 최 상사는 놀이쇠 전진기를 한번 탁 치고 조정관을 단발에 놓았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당황하여 연발로 갈게 되면 탄약만 낭비할 뿐 적을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최 상사는 강 이병의 멱살을 잡아 자신의 얼굴 가까이로 끌어당겼습니다. 강 이병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최 상사는 강 이병의 귀에 대고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모두 여기서 뼈를 묻게 될 것이라고 나지막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그 순간 적의 기관총 사격이 잠시 멈췄습니다. 탄창을 교환하는 짧은 틈이었습니다. 최 상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엄폐물 밖으로 몸을 반쯤 내밀고 전방 11시 방향의 덤불 속에서 일렁이는 그림자를 향해 조준선을 정렬했습니다. 가늠쇠 끝에 적의 형체가 희미하게 걸렸습니다. 최 상사는 숨을 멈추고 검지 손가락에 서서히 힘을 주었습니다. 방아쇠의 압력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공이치기가 뇌관을 때렸습니다. 경쾌한 단발 사격음과 함께 5.56mm 탄환이 총구를 빠져나갔습니다. 총구를 떠난 5.56mm 탄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벽을 뚫고 70m 전방의 덤불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둔탁한 타격음이 숲의 정적을 찢었고 덤불 뒤에서 무언가 털썩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잎사귀들이 요란하게 흔들리다 멈췄고 그 자리에 있던 검은 그림자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 상사의 초탄 명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 상사의 사격이 신호탄이라도 된 듯 정글 전체가 거대한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전방뿐만 아니라 좌측과 우측 능선에서도 적들의 화망이 좁혀져 왔습니다. RPD 기관총 특유의 찢어지는 듯한 발싸움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묵직한 소음과 함께 초록색 예광탄들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적탄이 최 상사와 강희병이 숨어있는 거대한 나무뿌리 위를 훑고 지나갈 때마다 나무 껍질이 사방으로 튀어 얼굴을 때렸고 머리 위에서는 나뭇가지들이 잘려나가며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강희병은 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꿈쩍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M16 소총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안전장치조차 풀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 겪는 압도적인 공포에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훈련소 사격장에서 듣던 총소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공기를 찢는 파열음 하나하나가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것만 같아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입안에는 흙과 모래가 씹혔고 콧 속으로는 매캐한 화약 냄새와 썩은 낙엽 냄새가 섞여 들어와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오직 살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구만이 가득 찼고 몸은 통제 불능 상태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상사는 웅크린 채 곁눈질로 강희병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녀석의 군복 바지 가랑이가 젖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소변을 지린 것입니다. 평소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겁에 질린 어린아이 하나가 거기 있었습니다. 최 상사는 혀를 찢하고 찼습니다. 하지만 그를 비난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최 상사는 낮은 포복으로 강희병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탄환이 머리 바로 위 스치듯 지나가며 뜨거운 열기를 남겼습니다. 최 상사는 강희병의 철모를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깡하는 맑은 금속성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희병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자 최 상사의 주름진 얼굴이 시야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땀과 흙먼지로 뒤범벅된 최 상사의 얼굴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무서웠지만 그 눈빛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 상사는 강희병의 멱살을 잡아 자신의 얼굴 쪽으로 끌어당기며 귀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총 쏴! 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해! 안전장치 풀고 전방 나무들 사이를 향해 그냥 당기란 말이야! 조준할 필요 없어! 소리라도 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야 해! 강희병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소총의 조정관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의 땀이 흥건해 미끄러웠습니다. 겨우 안전장치를 단발로 돌리고 총구를 숲으로 향했지만 방아쇠를 당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내미는 순간 저 빗발치는 총탄 중 하나가 자신의 이마를 뚫고 지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쉬익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최 상사의 동공이 순식간에 확장되었습니다. 그것은 소총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로켓 추진 유탄 즉 RPG-7이 날아오는 소리였습니다. 최 상사는 본능적으로 강희병의 목덜미를 낚아채 옆 구덩이로 몸을 날렸습니다. 두 사람이 흙바닥에 처박히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방금 전까지 숨어있던 거대한 나무 둥치에 로켓탄이 직격했습니다. 고막이 터질 듯한 폭발음이 정글을 뒤흔들었습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쳤고 폭풍이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수십 년 된 아름드리 나무가 이쑤시개처럼 쪼개지며 쓰러졌고 파편과 흙덩이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주변의 공기가 일시적으로 진공 상태가 된 듯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귀에서는 삐소리만 들릴 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명현상이었습니다. 최 상사는 흙더미 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헬멧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고 희끗한 머리카락은 흙먼지로 덮여 회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습니다. 입술이 터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시야를 바로잡으며 자신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다행히 팔다리는 붙어 있었지만 왼쪽 어깨 부근이 화끈거렸습니다. 날카로운 나무 파편이 군복을 뚫고 살을 스친 것입니다. 옆을 보니 강이병은 넋이 나간 채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고 입은 벌어진 채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충격으로 일시적인 공황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최 상사는 아픈 어깨를 부여잡고 강이병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강이병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그제야 강이병의 눈에 생기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최 상사는 쉰 목소리로 다시 명령했습니다. 정신 차려. 여기서 멍하니 있으면 정말로 끝장이야. 내 말 잘 들어. 지금 놈들이 우리를 포위하려고 양날개를 펼치고 있어. 우린 갇혔어.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적들은 단순히 매복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력의 강도로 보아 최소 1개소대 이상의 병력이었고 박격포 지원까지 받고 있는 정규군 주력 부대였습니다. 반면 아군은 수색대원 10명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뿔뿔이 흩어져 각계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신병 기밀병은 아까의 폭격으로 무전기가 파손되었는지 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최 상사는 M16 소총의 탄창을 교환했습니다. 빈 탄창이 바닥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남은 탄창은 4개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50살의 노장에게 이 정도 위기는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6.25 때 낙동강 전선에서도 중공군의 꽹과리 소리를 들으며 고지를 사수할 때도 이것보다 더한 상황을 겪었으니까요. 그는 지형을 살폈습니다. 전방은 꽉 막혔고 좌우도 적들이 장악했습니다. 유일한 퇴로는 뒤쪽 벼랑 끝으로 이어지는 좁은 오솔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이동하려면 적들의 집중 포화를 뚫고 50m가량을 개활지로 달려야 했습니다. 최 상사는 강이병에게 자신의 수류탄 2발을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구체가 강이병의 떨리는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최 상사는 강이병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신병 내가 엄호 사격을 하는 동안 넌 저 앞 10시 방향에 있는 바위 뒤로 뛰어야 한다. 거기서 이 수류탄을 적 기관총 진지 쪽으로 까넣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아니, 해야만 해. 내가 그걸 못하면 우린 여기서 전멸이다. 강이병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못합니다. 못해요. 제가 어떻게 저기를 나갑니까? 죽으란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거만함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겁쟁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 상사는 그런 강이병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강하게 잡았습니다. 죽으러 가는 게 아니다. 살러 가는 거야. 내가 너를 엄호한다. 내 총알이 떨어지기 전까지 놈들은 고개도 못 들게 만들 테니까 넌 그 틈에 뛰기만 하면 돼. 나를 믿어라. 내가 무시하던 이 늙은이 짬밥이 헛된 게 아니란 걸 보여줄 테니까. 최 상사의 눈빛에는 기묘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이병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웅크리고 있다가 RPG 3분 한 발을 더 맞고 산산조각이 나거나 아니면 미친 척하고 뛰어서 신라 같은 희망을 잡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최 상사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찬 뜨거운 공기를 뱉어내며 그는 소총을 굳게 쥐었습니다. 그는 바위 위로 몸을 솟구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이야, 뛰어. 최 상사는 노출을 감수하고 상반신을 완전히 드러낸 채 적의 기관총 진지를 향해 연발 사격을 가했습니다. 투두두두두 총구에서 뿜어져 나온 화염이 맹렬하게 춤을 췄고 탄피들이 황금빛 빛처럼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적들도 갑작스러운 반격에 당황했는지 잠시 사격이 주춤했습니다.
그 틈을 타강 이병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최 상사의 고함 소리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강 이병은 눈을 질끈 감고 달렸습니다. 귓가로 총탄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윙윙거리며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50m가 마치 50km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목표 지점인 바위 뒤로 몸을 던지는 순간 뒤쪽에서 윽하는 짧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이병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엄호 사격을 하던 최 상사가 왼쪽 허벅지를 부여잡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검붉은 피가 군복을 뚫고 솟구쳐 나와 흙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적의 저격병이 최 상사의 노출된 틈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 상사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바닥을 기어가며 쓰러진 채로도 방아쇠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구는 힘없이 하늘로 향하고 있었고 더 이상 엄호 사격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강 이병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유일하게 믿었던 방패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적들은 이제 쓰러진 최 상사를 확인 사살하기 위해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그림자 서너 개가 수풀을 헤치며 최 상사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 상사는 부상당한 다리를 끌며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강 이병의 손에 들린 수류탄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안전핀을 뽑아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늙은 소대장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미끼가 되어 쓰러져 있습니다. 이제 그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여전히 그의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강 이병의 심장 소리가 고막을 뚫고 나올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최 상사의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망막에 박혔습니다. 적병들은 이제 불과 20m 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수풀을 헤치는 군화 소리가 강 이병의 청각을 사정없이 긁어댔습니다. 이대로 도망치면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평생 비겁자라는 낙인을 찍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맞서 싸운다면 5분 뒤에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고국의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강 이병의 뇌리에 최 상사가 훈련소에서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우를 벌인 자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자격도 없고 살아서 돌아가도 지옥을 살게 될 것이다. 강 이병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을 수류탄의 안전핀 고리에 걸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고리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지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있는 힘껏 안전핀을 뽑아내자 팅하는 경쾌하고도 불길한 소리와 함께 안전 손잡이가 튕겨나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4초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강 이병은 바위 위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적들은 갑자기 튀어나온 강 이병을 보고 당황하여 총구를 돌렸습니다. 강 이병은 적들의 눈동자가 공포로 확장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팔을 휘둘렀습니다. 받아라 이놈들아. 손을 떠난 수류탄은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적들이 모여있는 덤불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강 이병은 다시 바위 뒤로 몸을 던지며 귀를 막았습니다. 쾅! 지축을 뒤흔드는 폭음과 함께 검은 흙기둥과 파편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주변의 수풀이 모조리 눕혀졌고 매캐한 회색 연기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기 속에서 살아남은 적병 하나가 비틀거리며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착검된 AK 소총을 들고 강 이병을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강 이병은 너무 놀라 자신의 소총을 들어 올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적병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렸고 서슬 퍼런 대검의 날카로운 끝이 강 이병의 목골대를 향해 쇄도해 왔습니다. 아, 끝이구나. 강 이병이 질끈 눈을 감으며 자신의 최후를 받아들이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타양! 단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 이병은 움찔하며 몸을 떨었지만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찌르려던 적병이 가슴을 움켜쥐고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서는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적병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쓰러지며 자신의 뒤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최 상사가 있었습니다. 허벅지가 피로 칠갑이 된 최 상사가 엎드린 자세 그대로 소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고통으로 온몸이 땀에 젖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 피가 흐르고 있었고 흔들리는 손을 고정하기 위해 소총 멜빵을 팔뚝에 칭칭 감아 고정한 상태였습니다. 50살이 넘은 노장이 혼절하기 직전에 그 짧은 순간에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하여 강이병을 구해낸 것입니다. 최 상사는 총구가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격발 자세를 유지하다가 적병이 완전히 숨을 거두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털썩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상사님. 강이병은 미친 듯이 최 상사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 상사의 군복 바지는 이미 붉게 물들어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 상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손으로 강이병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악력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최 상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강이병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잘했다, 신병. 이제야 좀 군인 냄새가 나는구나. 그때였습니다. 머리 위에서 두두두두 하는 둔탁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군의 코브라 공격 헬기와 구조 헬기가 도착한 것입니다. 헬기의 로터 바람이 정글의 나무들을 휘몰아치며 거대한 모래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미니건의 지원. 사격 소리가 마치 천사의 나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후 야전 병원의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강이병은 깨어났습니다. 옆 침대에는 최 상사가 링거를 꽂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다리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의사가 말하길 다행히 뼈는 건드리지 않아 걷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이병은 침대에서 내려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최 상사의 침대 곁으로 갔습니다. 최 상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강이병은 말없이 라이터를 켜 최 상사의 담배에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최 상사는 깊게 연기를 빨아들이고는 허공으로 길게 내뱉었습니다. 매캐한 담배 연기 사이로 두 남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이병은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예전의 건들거림은 찾아볼 수 없는 절도 있고 각이 잡힌 완벽한 경례였습니다.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소대장님. 최 상사는 씩 웃으며 붕대 감은 손으로 강이병의 경례를 받아주었습니다. 됐다, 임마. 살아서 돌아왔으면 된 거야. 전쟁터에서는 계급장보다 더 중요한 게 전우라는 걸 잊지 마라. 너는 오늘 내 목숨을 구했고 나도 내 목숨을 구했다. 우리는 빚진 거 없는 거다. 그날 이후 강이병은 더 이상 양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용감하고 헌신적인 군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에는 50살의 노병 최 상사가 보여준 말보다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참된 군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뜨거운 정글 속에서 피어난 두 사람의 전후에는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앙케페스 정글에서 있었던 50살 노장과 21살 신병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